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반도체 반등입니다. 반도체가 금요일날 우리나라가 화끈하게 좀 올랐는데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냐 아니냐 이런 걸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잡아야 되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잡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드릴 제 말씀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반도체가 반등하냐 안 하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자료를 만들고도 리포트가 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신영증권 23일 리포트입니다. 굉장히 적자가 심해졌고 역성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EQ가 정점이고 EH니까 하반기에는 감소세다. 그러니까 EQ까지는 쭉 올라오고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좀 줄어들 거다. D램은 그런 얘기고요. D램은 마이너스 13%, 낸드는 마이너스 12% 전망하고 가격도 마이너스 20%, 파운드리도 줄어든다. 한화증권의 23일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의 21일 리포트가 되게 크게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과잉 생산은 1Q가 최고였고 줄어들 거고, 근데 24년 상반기에 다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낸드는 수급과 균형 사이에서 좀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낸드는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D램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낸드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D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사회적으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낸드는 많이 저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좀 재미난 거였죠. M2 증가하고 같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M2 증가가 지금 늘어나니까 이렇게 튀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도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뭐 17,700인가요? 1,700에서 2,700까지 쭉 올라온 게 아마 요런 M2 증가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도 좀 관련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누구나 알지만 반도체는 아주 미세하게 공급이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수요단이 여지가 없을 거예요. 다만 공급은 공장 하나를 딱 지을 때마다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팍팍 늘어나는데 두세 개 회사가 공급을 확 늘려.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수요 공급단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20년, 21년에 캐펙스 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오버되어 있는데, 인풋이 지금 보면 웨이퍼 캐파가 8% 정도 줄어들고 있고, 또 EQ에선 더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의 전략은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릴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2, 3등의 캐펙스 투자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월등한 우위를 하는 전략 아니겠냐. 하지만 장기간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웨이퍼 투입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EQ가 거의 바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신에서는 웨이퍼 투입량을 30% 감소해야 한다. SK 하이닉스가요. 삼성전자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는 감가상각당 감가상각을 증가시킨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00개를 만들던 팹 하나를 공장에서 80개만 만드는 게 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팹은 되게 비싸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요렇게 감가상각이 균등분대될 때, 그러니까 100개로 되던 게 80개로 되면 굉장히 많이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저는 조금 재밌는 게 있다고 봐요. 만약에 메이커들이 감산을 한다면 이거는 시장 수요하고 맞춰서 가격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감산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자기가 적자를 줄이고 싶거나 BEP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익을 그래도 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감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출하 가격을 생각해 보자고요. 100개를 할 때보다 80개를 할 때 단가가 감가상각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감산을 할 일은 없잖아요. 100개 출하할 때보다 80개 출하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감산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얘기로 하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감산을 어느 정도 하는지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14% 올랐고 필라델피아는 4.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반도체 후공정 얘기했을 때처럼 GPU가 어떤 로직이고 그래서 GPU가 AI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쪽에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올라갔던 애들을 보면 삼성 밸류체인 혹은 넘버원 혹은 후공정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다고 또 앞으로 얘네들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상은 그랬다. 현상은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후공정 회사들도 많이 보이고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뭐 많이 올랐고요. 제너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산을 하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감산을 하고 있는 지금 조금 한가해지고 있고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차세대 공정에 관련된 연구 혹은 공정 효율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장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비사들도 물건을 납품해서 대기 바빴을 텐데 지금은 차세대 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하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도체는 비수기가 되고 다시 성수기가 될 때 올라가는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뭘 한다? 첫 번째는 원가 개선. 원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 어떤 장비, 어떤 소재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세화 가고 있는 것들의 수율을 어떻게 하면 잡을 건지, 수율 잡는 게 또 단가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또 미세화 공정을 어떻게 해서 완결시킬 건지,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반도체 회사를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 두 가지의 베스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잘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분명히 요번 사이클이 지나가고 올라갈 때는 분명히 다른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번에 꼭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투자해서 성과를 꼭 많이 내보시도록 하시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